기다리시는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속은 것 같다. 우리를 먼저 집어넣고 자기 지금 책 읽고 있어. 그러면 본인도 책을 보든가. 나 진짜. 그냥 순진해서 썩은 거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거 몇 년에 냈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야 벌써 저기 제목도 딱, 하나도 생각도 안 딱 나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 봐, 저거요. 우리는 늘 당합니다. 대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뭐의 문제냐 이거. 처세 문제죠. 처세의 문제. 듣자마자 햇소리로 시작하시는군요. 뇌물의 역사가 이북으로 나와서 그래? 오. 이북으로 나왔어요? 나왔어. 우리도 몰라. 사실 우리도 잘 몰라 이런 거. 막상 하려니 좀 쑥스럽고. 이런 거 좀 노수생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아니, 뭐, 책 속에 책 속에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책을 좀 보여주시고 하면 네. 잘 안 보이시니까. 저 앞에 PD님께서 책을 저쪽에서 저쪽 카메라 이쪽이잖아요. 카메라 어디를 이렇게. 보세요? 카메라. 지금 저기 나오나 지금 확인하고 이게 좀 있었어요. 늦게 여기 화면이 좀 늦게 늦어가지고. 나와. 네. 저하고 노희경 선생하고 김인호 선생하고 세 명이서 썼어요. 윤은태 선배님은 학술 서적만 쓰신다고 아까 그러셨지? 네. 학술 서적만 쓰시기 때문에 2015년 6월로 돼 있네요. 그게 벌써 2015년이야? 네, 15년이요. 그 뒤로 책이 안 나왔네. 뭐 하십니까? 책을 안 2015년. 야, 이게 5년 전이네요. 토전사가 여러 개 말아먹었다 정말. 이거를 쓸 때 이거는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고 출판사 쪽에서 기획했던 거예요. 그래 그분이 먼저 의뢰가 그래서 왔었죠. 출판사 분이 좀 아는 분이어 갖고 의뢰를 해서 뭘 어떻게 쓸까로 무지하게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말 꺼낸 사람이 쓰는 거지. 이 주제는 어떨까? 그러면 네가 써라. 그렇죠. 참 우리 잔인해. 항상 그랬어. 말 꺼내면은 책임져. 말 꺼내면 네가 써라.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뭐 이러면서 썼어요. 그래서도 어디나 말을 안 꺼내잖아요. 그래서 말 꺼내면 시킬까봐. 그다음 네. 한참 이렇게 그 김영란법하고 맞아. 뭐 그때가 이렇게 하면서 한참. 그때 시작이 돼가지고요. 시작한 개인 네, 김영란법. 김영란법. 맞아, 김영란법으로 김영란법이었어요. 시작을 사실 우리가 김영란법 피해자인데 그 얘기를 좀 더 쓸 걸 그랬어. 제일 아프고. 우리가 뇌물의 역사 쓸 때에 조선 얘기는 아닌 게 많았지. 조선 그렇죠. 그리고 조선 사례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김영란법 같은 논쟁이 세종 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제를 주로 어. 이제 그 세종부터 논쟁은 시작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기억나는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 한 마리를 받았다. 이게 뇌물죄로 걸리냐 안 걸리냐 뭐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정 이상 선물을 받으면 뇌물이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상품화폐 경제가 이게 발달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물물 증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굳이 따지면 뇌물인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뇌물일 그렇지. 수 있는데 조선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나 또 물건 자체로 이렇게 유통이 되지 않으면 화폐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면 자연적인 어떤 유통 구조 속에 들어 있어서 이걸 뇌물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해체하려면 시장 경제로 나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조선처럼 관에서 유통을 하면은 관료가 무언가를 받는 자체를 근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세종 때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다가 근데 거기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사실 모든 법이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결국 밑에 놈만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유통 경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관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생필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원의 친척들도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서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수령이다 이러면 그 수령이 받은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사돈의 팔촌의 이 라인으로 쭉 같이 깔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구조죠. 이게 뇌물 엄격히 따지면 뇌물은 뇌물인데 지금 기준으로 뇌물이면서 유통인 거지. 네. 그러면 시장 경제로 가자 그랬더니 그건 또 못하겠지. 화폐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제 뇌물의 기준이 아닌 게 뭐냐 그래서 하다가 뭐 이제부터 무조건 받지 마. 무조건 받으면 뇌물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봤자 재상들은 아무 문제 없고 결국 하급 간원들만 고생한다. 왜냐면 하급 간원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녹봉이 안 나가요. 그렇죠. 음, 하급 관료도 그렇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지방의 서리급들, 아정급들이 공식적인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건 형태가 안 그렇죠.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려면 국가를 경제 구조 전체를 바꿔야 되고 생산력도 높여가지고 녹봉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백성이 고생하는데 처음에는 다 고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그게 녹봉으로 나가려면 세금으로 또 더 걷어들여야 얻어야 되잖아요. 되니까. 근데 조선의 철칙은 뭐냐면 가장 최소한의 세금만을 받겠다. 쓸 그렇지. 만큼만 받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로 가서 다 하게 되면 관원들뿐만 아니라 아전들까지 월급까지 다 파악하면 훨씬 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할 때는 어떤 뇌물이라는 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거잖아. 그리고 사회 부조리니까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감성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받지 마. 그러면 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법이라는 건 구조적인 어떤 모순화에서 생겨나는 제도일수록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힘 없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그렇죠. 뇌물을 받지도 않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정말 뇌물 받는 사람은 뭐 김영란법도 하고 나서 그런 거 많았잖아. 그렇죠. 누구는 뭐 전혀 거기에 이렇게 저촉받지 않는 사람 층이 더 생기는 거고. 누구는 강사료 4천만 원, 5천만 원씩 받고 정작 50만 원 받던 사람은 뭐 25, 법 걸린다고 25만 원으로 줄여라. 네. 그럼 강사료 50만 원 받아갖고 뭐 저기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반, 3분의 1, 4분의 1로 깎이고 그렇죠.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받던데. 그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종도 그렇게 세종 시기에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의 논쟁이었지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실은.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들이 되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 있으니까. 부조리라는 게 정말 부정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구조적 약점 때문에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랬을 때 또 그렇다고 반드시 구조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건 좋은데 이게 시스템, 기본 시스템까지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건 나쁜 것이니까 없애자, 뽑자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옛날에 참새가 뭐 저기 해충이라고 그랬나? 이충이라고 그랬나? 참새가 해충. 그 저기 쌀을 쪼아 먹는다고 참새를 옛날에 참 우리나라 가난할 때 참새가 먹는 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참새 박멸운동 비스무리하게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해충을 못 잡아먹게 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많은 병충해가 생기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서도 그렇고 여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우리도 이거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많았잖아. 수업 시험에 나왔잖아. 이거는 해충을 잡아먹는 새냐? 이거는 뭐 사람한테 이로운 새냐? 근데 사실은 그런 새 없다는 거 아니야. 아니 새가 무슨 해충하고 좋은 벌레 구별해서 먹냐고. 다 먹지. 아니, 풀이랑 자풀이랑 벼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얘는 필요 안 하니까 그렇죠. 자풀이고 그런 자풀이고. 식으로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뭘 하자 했더니 더 문제다. 그 가로수에 그 옛날에 새끼줄 감던 거 예, 예. 겨울에 뭐 거기 가로수에 새끼줄을 감아 놓으면 거기에 벌레들이 알을 깐다. 그래서 그걸 벗겨서 태우면 해충이 없어진다. 그래서 꽤 오래 했는데 어느 날 누가 가봤더니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더라. 근데 요즘 그거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서 악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박멸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거랑 녹봉이랑 녹봉은 정식 관료들이 받는 월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건 요즘 설명으로 하자면 수수료? 수수료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수료 아니면 커미션, 중개료, 중개료 다 들어가지. 네, 그런 게 다 들어가죠. 다 인정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뭐 예를 들어 쌀 10가마가 세금인데 10가마만 딱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유통비랑 중간에 그걸 중개하는 수수료 인정이라는 부분들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딱 10가마에서 10가마만 받는 게 아니고 10가마 안에는 정부까지 가면 8가마 정도만 가고 나머지 2가마는 중간에 그렇게 소용되는 것들이 다 포함시켜서 그것들을 백성들한테 같이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요즘에야 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갔는 남의 집에 가러 갔는데 뭐 내가 가져간 옷이 없다. 그건 뭐 정말 싼 거 티셔츠 하나 싸서라도 사서 입을 수도 있는데 옛날엔 그렇게 사고 싶어도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양말 뭐 속옷까지 다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근데 이게 지금 유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최근만 이런 그렇지, 그렇죠. 70대 요즘 80대 얘기 아니고 옛날부터 조선시대 그랬지.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 호텔 같은 게 정식으로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묵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집에 묵는 거는 의식주는 아니지. 의식일체를 다 제공하는 개념. 주도 제공하잖아. 거기서 재워주고. 잠자리. 예. 그럼 그런 걸 인정. 그런 걸 그런 인정이라고 거,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비단옷을 얹어주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은 인정인데 기억해 주세요라는 인정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하지 말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야 네가 왜 거기 가서 자 호텔에 가서 자고 네 돈으로 사 먹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식당도 없고 숙소도 없고 가게도 없다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인정과 뇌물의 차이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조선 후기 때도 실제로 일기 자료에 보면 그 수령이 친해서 수령이 내주는 갯사라던가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비방을 지어준 경우도 있거든요. 양반이라도 노비방에서 잤어요. 그 기록이 나와요. 또 객사에 아무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방 2개밖에 없는데 네, 그럼 뭐. 결국은 거기서 노비방에서 그냥 겨우 이제 먹는 거랑 자는 정도만 제공을 받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관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우는 대우라고 보기는 애매하지. 어쨌든 잠자리는 준 거잖아요. 노비방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뇌물의 역사 포인트는 한 가지였어. 이건 뇌물은 나쁜 것이야. 이런 뇌물로 인해서 뭐 누가 죽고 뭐 국가운명 이렇게 악랄한 뇌물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었어. 그러니 뇌물은 근절돼야 돼. 요것만 쓰지는 말자. 물론 그런 내용도 어딘가 있긴 있어요. 그죠? 예. 뇌물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뇌물의 폐해가 어떻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거니까 때려잡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뇌물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잡아내는 방법과 고민 중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더라. 누구는 뭐 뇌물이라는 게 나쁜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모습. 그러니까 세상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썼어요. 근데 솔직히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뇌물 방지 노력들은 정말 많죠.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출나게 뭐 싱가포르 얘기도 그때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것들을 좀 조사를 좀 했었고 단순하잖아. 성역 없이 법 집행하면 모든 죄는 다 없어진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간단한 문제가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정말 현명하고 고민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직권도 어디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 의지만 분명하면 그냥 다 때려잡으면 그냥 집행만 확실하게 하면 세상에 못 쓰는 다 없어지는 거 아름다운 세상이 순식간에 오는데 안 된다.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조선이나 청나라 뇌물 받으면 처벌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처벌한다니까 해요. 네. 하는데 그거를 우리말대로 다 죽여버리면 해결돼.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한다. 그 기준이 애매하거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생각납니다. 그 뇌물이라고 하고 뇌물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라고 지금 딱 그러니까 1대1로 이거 하니까 이거 내놔.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미리 평소에 이런 그렇지. 상관없이 뭐 그 이런 요즘도 얘기 그러는데 들어봤잖아요. 뇌물을 판정하는 기준이 대가성이거든. 근데 조선시대도 그 논쟁이 있었어요. 대가성 논쟁이. 그런 줄 아니까 대가 없이 평소에 베풀어. 근데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일 터졌을 때 가서 부탁하는 거 아니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뭐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대가성이 확실해. 근데 돈이 넘쳐. 그래서 평소에 그 집에다 꽃단장 해주고 뭐 평소에 막 도와주는 노 대가성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갖다 바친 사람은 뇌물로 걸리는데 몇십억을 갖다 바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오냐 하고 받은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야. 이거는 현대에서도 무수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신주영님 루이 14세 때 버터 검사관 우표 검사 그거 우리 책에 썼었죠. 그것도. 예. 국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폐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채라는 개념은 없었죠. 따지고 보면 공명첩이 국채인데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볼 그렇지. 수는 근데 있는데 이제 그렇지. 근데 그걸 국채라는 방식으로 돈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고, 어떤 명예직이나 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돈을 받는 거 돈을 벌게 저기 쌓여지는 게 아니거든. 이 투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걸 나중에 그렇죠. 갚아야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무려 20분을 했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이 뇌물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 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조금 질문을 받고 왕은 이 책에 쓴 좋은 질문인데 왕한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왕에는 큰일 납니다. 이 책에 있는데 왕한테 이거 뇌물 아닙니까 했다가 아장난 사례 저기 넣었어요 여기. 여기 어디지? 있어요. 응. 앞에 있어. 아 있다. 제목인데 2부에 조선의 왕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조선의 왕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도선생이 설명이 되겠다. 설명이 없네. 설명을 해야지. 왜 조선의 왕은 뇌물을 안 받느냐? 왕이잖아요. 왕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을 안 하고 이거 근데 뭘 썼는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조선이 사유재산은 다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게 이념적으로는 모든 게 왕일 거란 말이에요. 국토, 왕토 예. 상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거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왕이 남의 물건을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상이 그렇다니까. 근데 원론적으로는 네. 모든 게 왕일까. 내 걸 내가 받았는데 왜 뇌물이야? 그래서 신하가 왕한테 당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영모에 해당돼. 왜 모든 게 왕의 소유인데 이게 왕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죠. 홍콩의 염정공서는 한국으로 치면 공수처가 되는 건가요? 비슷한가? 염정공서. 연정공서 그 비슷했었는데. 비슷하긴 한데 예. 어떻게 보면 또 좀- 비슷한가? 근데 요런 거는 함부로 비유를 못하고 좀 이게- 굉장히 이게 취지들이 다르게 시작이 그렇죠. 된 거라서요. 그래서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정 같은 걸 엄밀하게 보고 지금 잘 해야지. 모르기 비슷하게 하는 건 내용을 곤란하죠. 지금 예. 몰라서. 근데 사실 홍콩의 염정공서도 우리 책에서도 좀 이건 좀 우리가 다뤘었어요. 실수한 건데 응. 좋은 말만 썼는데 그 다음 네. 문제도 썼나 우리 그때? 쓰지 않았어요. 쓰진 않았죠. 염정공 우리가 이 책 쓸 때도 사실 왜 시작됐나까지만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 홍콩 염정공서 욕 많이 네, 먹었어요. 엄청 그랬죠. 이게. 너무 월권하고 너무 강력한 권력을 줬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썼어요. 쓰고 나 좀 미안했어 이제. 아 이건 했네. 쓰긴 썼네. 네. 초법적 부패 수사만 부족하다. 맞아. 썼네요. 그 좀 썼네 이것도. 네. 맞아 이거 썼구나. 네,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권력이 과도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식의 얘기는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산군이 백성을 내쫓고 사냥터로 만들어도 잘못한 게 없겠네요라고 질문하면 안 되겠죠. 질문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질문이 틀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 왕한테 이거 뇌물이야 그러면 뭐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왕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왕을 부정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국왕은 백성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해서 너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조선시대도 개인적인 사적 소유권이 있었죠. 우리 집에 있고 팔고 살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다고 살고 있는 사람 무조건 내쳐가지고 사냥터를 그렇죠. 만든다. 안 이건 된다. 안 되는 그건 거죠. 아니죠. 왜냐면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하니까. 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요. 개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개념하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차이가 좀 많죠. 다르죠. 그리고 청나라나 일본인 같은 외국인들에게 당연히 뇌물 외국 가서 뇌물 받으면 더 큰일 나. 그거는 그때도 똑같아. 그 나라 망신이라고. 그 이제 밀매 같은 경우에도 혹형으로 하거든요. 밀매를 해도. 그러니까 그 왜 국경 지역에서 왜 조선 후기도 그 밀매업 또 상습범들이 많아요 그때 되면. 근데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가혹한 형벌을 그렇죠. 해서 그리고 엄하게 다스렸어요. 특히 외국 사신 가서 뇌물 받았다. 뭐 주고받는 까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명백하게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서건님 저건 정말 좋은 질문인데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교섭을 빨리 진행하려고 중국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 뇌물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뇌물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갖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다 바치는 거에서는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가서 걸리지나 마라. 걸리지만 마라. 걸리지만 마라. 그런 그런 게 거는 있었어요. 뇌물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 걸려있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써야지. 그거 실록에 나와. 네.
그리고 사신 가는 게 요즘처럼 그냥 외교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딜이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지 정보 파악하는 그런 그렇죠. 기능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요즘에 있는데 그 최근 일이죠. 최근에 그 무슨 뭐야 국제 뭐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외국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같은데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하면 또 혼난다, 네. 그지?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좀 후진국이고 뇌물을 밝힌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해서 뇌물을 썼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 국가에서는 처벌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그걸 예. 바꿨죠. 요즘에 국제협약이 생겨갖고 그걸 하거든. 똑같이. 그래서 지금 불평들이 나오는 게 선진국은 자기 나라 가면 처벌받는 거야. 근데 후진국 애들은 자기 나라에 가면 애국자 대접을 받아. 그러니까 불공정 경쟁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예, 요즘은 나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그런 협약을 다 걸었어요. 네. 미국도 제일 늦게 안 하다가 그거 지금 네, 다 다 걸었어요.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